안녕하세요. 레이첼입니다. 호주 영어가 조금 특별하다라는 거는 많이 들어보셔서 아실 거예요. 제 지인분들만 해도 나는 미국 영어랑 영국 영어는 알아듣겠는데 호주 영어는 진짜 못 알아듣겠더라 라고 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거든요. 제가 호주에 처음에 왔을 때만 해도 한국에서 영어 공부를 상당히 오래 했고 점수도 잘 받았고 또 회화 공부도 열심히 보충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영어에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호주에 와서 막상 호주 영어에 부딪히다 보니 저는 패닉에 빠집니다. 알아듣지도 잘 못하겠고 이 호주 사람들이 하는 단어들이 가끔은 무슨 말인지 모를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호주 영어의 특별함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워킹 홀리데이나 아니면 이민이나 유학이나 이런 걸로 호주에 오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호주 영어가 어떤 특색을 가지고 있는지 조금이라도 알고 오신다면 훨씬 더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동안 직접 겪고 느낀 호주 영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그 첫 번째는 스펠링입니다. 호주에 오시면 일단 쇼핑센터에서 스펠링이 틀리다라는 걸 가장 먼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일단 쇼핑센터에서 센터라는 말을 미국식 영어로 쓰지 않고 호주식으로 쓰는데 저거는 센터가 아닌데 왜 센터라고 불러?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꽤 많이 봤어요. 그리고 제가 호주에 와서 처음 직장 생활을 할 때 favorite이라는 단어를 쓸 일이 있었는데 제가 favorite이라는 단어를 썼더니 같이 일하시는 분께서 너 이거 스펠링 틀렸어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나는 스펠링이 틀리지 않았는데 왜 그래? 호주에서는 스펠링을 다르게 쓰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favorite이나 color나 organized 이런 걸 예를 들어서 말을 할 수 있겠는데요. 대체로 이런 부분은 영국식 영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단어의 의미입니다. 단어 자체가 의미가 조금 다른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미국식 영어와 호주식 영어가 있는데 가끔은 이 단어가 다른 의미로 쓰일 때가 있고 같은 사물을 보고도 다른 이름을 붙이는 경우가 흔하죠. 정말 유명한 미국식 영어로 French fries 같은 경우는 호주식에서는 chips로 불리고 주유소를 말하는 gas station 같은 경우에 호주에서는 petrol station이라고 불리고 이거는 우리가 잘 알려진 대표적인 단어들이지만 막상 호주에 와서 경험을 해보면 정말 의미가 다른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호주에서 공부를 하시거나 호주에 사시거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무조건 미국식 영어로 공부를 할 게 아니라 호주식 영어와 호주식 단어에 익숙해지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미국에서 아주 유명하신 통역사분이 어떤 비즈니스 관계차 호주에 오셨다고 해요. 미국의 가장 유명한 통역사를 호주로 초청해서 같이 식사를 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그 유명하신 통역사분이 호주식 영어에는 익숙하지 않으신 분이어서 미국 영어로 미국 단어를 쓰면서 레스토랑 직원한테 뭘 더 갖다 줄래?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정말 다른 음식이 나왔다라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정말 자세히 들어가다 보면 의미가 다른 단어들이 매우 많아요. 그러니까 호주식 단어들은 어떤 단어를 쓰는지에 맞춰서 공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발음입니다. 발음은 한국에서 아주 중요하게 영어 학습이 되는 부분이에요. 제가 영어 공부를 할 때에도 단어와 단어를 붙여 읽을 때 생기는 연음이나 이런 부분에 상당히 초점을 두어서 공부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사실 호주에 와서 그런 부분을 많이 사용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호주는 다민족 국가이기 때문에 각 민족별로 상당히 영어의 발음에 차이가 있어요. 인도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인도식 영어를 하고 중국 분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식 영어를 하고 베트남 분들 같은 경우는 베트남식 영어를 합니다. 그리고 물론 한국 분들의 경우도 한국식 영어를 하죠. 이 말은 호주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나라만의 발음의 특색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식 영어를 배울 때 했던 어떤 연음이나 발음을 굴리는 거에 상당히 시간을 많이 투자하시잖아요. 그런데 호주에 오면 굳이 그런 부분에 초점을 둘 필요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F 발음이나 V 발음이나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이지만 문장을 얘기할 때 단어와 단어의 어떤 연음에 신경을 쓰기보다는 그 문장의 흐름에 맞춰서 억양을 연습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한 문장이 있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톤으로 말을 하지는 않아요. 한국말을 할 때에도 중요한 얘기를 할 때에는 강조를 하잖아요. 그렇듯이 영어에도 이런 억양이 있죠. 이런 억양, 인토네이션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이런 흐름을 연습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영어 회화를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영어도 노래와 같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래는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음으로 쭉 부르는 게 아니라 음이 높았다가 낮았다가 강하게도 했다가 약하게도 했다가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영어도 문장을 말할 때 어떤 흐름을 타서 높낮이를 조절하면서 이렇게 한 문장을 매끄럽게 말하는 그런 인토네이션 연습을 하는 것이 호주 영어에서는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말의 특성이 크게 높낮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한국말을 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비슷하게 말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인토네이션을 더 어려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분들이 영어를 하시는 거 볼 때 문장을 잘 들어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선에서 같은 음으로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영어에서는 이 높낮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높낮이를 연습하시는 게 발음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에 발음이 신경 쓰거나 아니면 두 단어를 붙여서 연음을 신경 쓰는 것보다는 호주 영어에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호주는 다문화 국가이기 때문에 각 민족마다 영어를 하는 특성이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 사시는 분들도 나 어떤 나라 애들이 말하는 건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호주 영어란 어떤 정형화된 영어가 있는 게 아니라 각 민족마다의 다양한 특성이 다 섞여 있는 영어다 라고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호주 사람들이 호주 슬랭이라고 하죠. 말을 줄여서 얘기하는 걸 상당히 좋아해요. 긴 단어 같은 경우는 짧게 줄여서 얘기하고 긴 문장 같은 경우는 짧게 줄여서 말하고 호주 사람들이 게으르기 때문에 길게 말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도 있고 또 하나는 예전에 내륙 지역에서 사람들끼리 대화를 하는데 그때 파리가 너무 많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입을 조금이라도 크게 벌리면 파리가 입 안에 들어와서 최대한 입을 다물고 말을 하는 습관이 들었다고 해요. 최대한 입을 열지 않은 다문 상태로 영어를 했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호주 영어가 나왔다고 합니다. 호주 영어는 미국 영어랑도 상당히 다르고 영국 영어랑도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호주 영어만의 특색이 참 강한 것 같아요. 저도 호주에 와서 살면서 이 호주 영어의 매력에 빠지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이 호주 영어가 조금 익숙하지 않고 이상할 수도 있지만 막상 이 호주 영어라는 걸 경험해보면 각 사람과 각 나라와 각 민족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 민족의 성격 자체가 영어에 그대로 묻어나는 영어가 많기 때문에 저는 이 호주 영어가 아주 매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호주 영어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호주 드라마 그런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호주 영어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기본적으로 다른 이 부분들의 특성을 잘 이해하시고 공부를 해 나가시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